누군가 무례한 말을 전하면 당신은 웃으며 침묵을 보여주라. 강진유배 10수년, 다산 정약용이 내린 결론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툭 던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분위기 깨질까봐 웃음으로 넘기거나 예민한 보일까봐 침묵으로 참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야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말할 걸.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당신은 그 순간 망설임 없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유배 10수년, 다산 정약용이 내린 결론입니다.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아하게 무례를 제압합니다. 첫 번째, 멈칫하게 되는 순간의 비밀입니다. 설날 아침 7시 30분, 76세 김만순 할머니, 새벽부터 7시간 동안 칼질하며 갈비찜, 잡채, 전복죽, 32가지 반찬 완성했습니다. 거실엔 웃음소리 가득. 그런데 34살 며느리 혜진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툭 던집니다.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어차피 설거지는 저희가 하잖아요. 웃으며 한 말입니다. 아들, 손주들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님은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 철렁, 얼굴 화끈, 머릿속 하얘짐. 분명 할 말 수백 가지인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화내면 가족 모임 망칠까봐, 참으면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름. 결국 웃는 얼굴로 고개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돌아가고 아들은 TV만 봅니다. 그날 명절 내내 음식만 모르고 손주 대담 늦었습니다. 집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 한마디가 머릿속 맴돕니다. 왜 그 순간 우리는 얼어붙을까요? 평소엔 할 말 다 아는 사람도 갑작스러운 무례 앞에선 침묵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통찰. 심기가 흔들리면 100마디 알아도 한마디 못한다. 고요함을 먼저 잡는 자만 말의 주인이 된다. 김만수님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어 본능입니다. 강진 장터에서 정약용에게 만난 상인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손님들 말 함부로 하는 게 최근 많습니다. 속 부글부글해도 참았는데 참을수록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정약용 차 한 모금 마시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참음과 당함은 다르다. 참음은 선택, 당함은 끌려갑니다. 이제 첫 번째 깨달음 얻으셨습니다. 말문 막히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눈 감고 상상. 나를 무시할 수 있는 3가지 상황. 명절 가족 모임, 동네 모임, 마트 계산대. 각 상황별 한마디 준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마음속 다짐. 이건 내 선택이다.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이 연습만 하면 다음 무례 상황에서 30%덜 얼어붙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례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74년 박영희님, 교회 성가대 29년차. 최근 새 권사님 태도 이상합니다. 인사하면 고개만 살짝. 영희 권사님은 그런 예배 순서 모르셔서 의견 말하면 못 들은 척 다른 이야기 시작. 밤새 뒤척이며 고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지만 진실은 무례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내면 불안에서 나옵니다. 강진 잔터에서 정약용에게 상인 분노 토로. 요즘 손님들 말 함부로 합니다. 속 부글부글해도 참습니다. 정약용 물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참았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정약용 미소 지으며 핵심 찌르기. 남을 깎아내리는 자는 이미 자기 안에 구멍이 뚫려 있다. 왜 박영희님 같은 착한 분이 표적이 되냐면 성실함은 반격 안 할 것 같고 친절함은 안전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찰자의 눈을 키우는 연습.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질문 대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로 바꾸세요. 이 작은 전환이 마음을 움츠림에서 단단함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평소 착한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그 사람의 물에 뒤에 숨은 불안이 보이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참을수록 왜 더 큰 힘이 되는지 그 치명적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68세 윤옥수님, 지역 등산 모임 19년 차. 늘 뒤처진 사람 챙기고 간식은 맨 나중에 받는 성격입니다. 회장 부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윤언니 자리 빠지고 회식 장소 정할 때 의견 묻지 않고 심지어 산행 일정 바뀌어도 연락 마지막에 받습니다. 어느 토요일 회장 부인이 회원들 앞에서 말합니다. 윤언니는 뭘 해도 느려서 이번 코스는 빠지는 게 낫지 않아요? 웃으며 한 말, 모두 웃습니다. 윤옥수님 얼굴 굳었지만 아무 말 못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여기서 화내면 분위기 깨질까봐 평소처럼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을수록 상황 악화됩니다. 회장 부부 태도 점점 노골적이고 다른 회원들도 슬슬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어떤 회원이 윤옥수님 커피 나눠주자 고맙다는 말 없이 받아들고 돌아섭니다.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19년 다닌 모임 추억 많고 정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싸운 적 한 번도 없는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늘 참았다는 것. 인간관계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안 된다는 선. 이 선을 명확히 안 보여주면 상대는 계속 선을 넘습니다. 윤옥수님에게 경계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은 있었지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서 회장 부부는 점점 대담해졌고 다른 회원들도 허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말씀, 참음에도 격이 있다. 뜻을 품고 참는 것은 대인의 참음, 두려워서 참는 것은 비굴함이다. 윤옥수님의 참음은 어떤 참음이었을까요? 더 큰 뜻을 위해 참은 것인가, 갈등 두려워서 참은 것인가? 두려움의 참음은 상대에게 허락 신호를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회장 부인이 윤언니 느려서 빠지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윤옥수님이 이렇게 대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제가 느렸나요? 몰랐네요. 다음엔 더 빨리 따라가 볼게요. 쓰라린 말도 화내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 말 듣고 있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신호. 이것이 온화한 경계 설정입니다. 공격하지 않으면서 선을 보여주는 기술. 이 선을 한 번 보여주면 상대는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아,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윤옥수님이 처음 무시당했을 때 이 한마디 했다면 19년 모임에서 울며 나올 일 없었을 것입니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참되 선은 보여줘야 합니다. 실전 연습법. 불편한 말 들으면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한 템포 쉬고 상대 눈 한 번 바라보세요. 천천히 한마디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선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신호 전달. 이제 네 번째 깨달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 폭발하면 왜 스스로 칼에 찔리게 될까요? 71세 최영식님, 고등학교 48기 동창회 단골,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점심 모이는 소모임입니다. 동창 중 사업 성공한 박모 씨가 계속 깎아냅니다. 영식이는 평생 공무원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사업하면 알지. 공무원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 다른 동창들 앞에서 대놓고 합니다. 최영식님 35년 공직생활 부끄러울 거 하나 없는데 박 씨 말 들을 때마다 인생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폭발합니다. 야, 박 씨, 너 맨날 나한테 왜 이래? 돈 좀 벌었다고 사람 무시해? 순간 자리가 조용해집니다. 박 씨 얼굴 굳고 다른 동창들 어색하게 눈 피합니다. 최영식님 속 시원하기는커녕 더 불편합니다. 분위기 망쳤다는 생각에 얼굴 달아오릅니다. 그날 이후 동창회 분위기 묘하게 바뀝니다. 박 씨는 피해자 행세합니다. 아니, 농담도 못하나? 다른 동창들도 최영식님을 불편한 사람 취급 시작합니다. 참다가 터뜨렸는데 정작 이상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 폭발 대응은 무시의 본질을 가리고 감정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박 씨의 무시가 문제였는데 최영식님 화낸 순간 화낸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원래 낙인 찍혀야 할 가해자가 아니라 격렬하게 반응한 피해자가 문제 있는 사람 낙인 받습니다. 최영식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과했습니다. 감정 쏟아내면 내용보다 감정이 먼저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합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박 씨가 공무원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 라고 했을 때 최영식 님이 잠시 멈추고 박 씨 바라보며 천천히 다섯 번째는 질문 한 방으로 상대의 검을 부러뜨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66세 오정희님, 27년 단골 미용실,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파마하러 가면 원장님과 수다 떨고 옆자리 손님과 인사도 나눕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손님이 계속 비교합니다. 어머, 언니 손주는 아직 공기놀이도 못하죠? 우리 손주는 벌써 체육대회 나가는데? 언니 남편분은 뭐 하셨대요? 우리 남편은 회사 과장까지 했거든요. 대놓고 비교하고 은근히 깎아냅니다. 오정희님 얼굴 붉어지지만 뭐라 못하고 웃어 넘깁니다. 어느 날 그 손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언니는 옷을 참 소박하게 입으시네. 난 못 입겠더라. 오정희님 이번에도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딸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한테는 질문으로 받아쳐요. 한마디면 돼요. 오정희님 심호흡 한번 하고 그 손님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목소리 차분합니다. 화난 기색도 비꼬는 기색도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물었을 뿐입니다. 그 손님 표정 순간 굳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그냥 해본 말이에요.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흐립니다. 그날 이후 그 손님은 오정희님에게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왜 질문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무시하거나 비아냥하는 사람은 상대가 당황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 오면 오히려 무시한 쪽이 당황합니다. 특히 질문을 받으면 뇌가 자동으로 대답 찾으려 합니다. 질문 던지면 상대 공격 흐름이 끊기고 갑자기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정희님을 무시하던 손님이 옷 소박하다고 말했을 때 기대한 반응은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무 말 못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그 손님이 설명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는지. 대부분 무시 발언은 근거가 없습니다. 습관적이거나 우월감 확인하려 던진 말입니다. 근데 이유를 대라고 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집니다. 다산 정약용의 통찰, 어리석은 자는 말로 맞서고 지혜로운 자는 물음으로 맞선다. 물음 앞에선 거짓이 스스로 드러난다. 질문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반박하면 싸움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면 상대가 스스로 허점 깨닫게 됩니다. 질문에도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나쁜 질문은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이런 질문은 질문처럼 보여도 사실 공격입니다.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싸움으로 번집니다. 좋은 질문은 중립적이고 담담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게 있을까요?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자기 말에 책임지라고 요구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한 척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가 한 말을 돌아보게 됩니다. 핵심은 정말 궁금한 것처럼 묻는 것입니다. 비꼬는 투가 아니라 진지하게 이해하려는 투로. 그래야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고 자기 말을 돌아봅니다. 실전 연습법,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화나지 않은 표정으로 정말 궁금한 것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한 문장 외워두세요. 이 한마디가 익숙해지면 어떤 무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방패이자 거울입니다. 상대의 공격 막아주면서 동시에 상대에게 자기 모습 비춰줍니다. 이제 여섯 번째 깨달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속에 검을 숨기는 가장 아름다운 제압술.
64세 한금숙님, 충북 제천 귀촌 6년차, 서울에서 28년 식당 운영하다가 건강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마을 분회 활동하고 주말 장터에서 채소도 팝니다. 그런데 같은 귀촌인 선배가 계속 깎아냅니다. 금숙씨, 서울서 식당 했다며? 그래서 그런지 손이 거칠어 보여. 금숙씨 밭은 왜 저 모양이야? 농사 처음이라 그런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합니다. 한금숙님 처음엔 속상했지만 어느 순간 대응법 바꿨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 부녀 모임 점심으로 국수 끓여 나눕니다. 한금숙님이 국수 말아주는데 그 사람이 또 한마디. 금숙씨, 국수가 좀 퍼졌네. 식당 오래 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슬쩍 한금숙님 쳐다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 눈치입니다. 한금숙님 잠깐 멈추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제가 원래 손이 커서. 그래도 언니처럼 입 큰 것보단 낫지 않아요? 순간 좌중 터집니다. 박장대소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킥거리는 소리 납니다. 무시하던 그 사람 얼굴 벌개집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한금숙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국수 나눕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한금숙님에게 함부로 말 안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금숙님 대응에는 3가지 요소 들어있습니다. 첫째,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둘째, 상대 말 인정하는 척했습니다. 셋째, 살짝 되받아쳤습니다. 이 3가지 조합 등이 싸움이 아니라 재치가 됐습니다. 유머 섞인 대응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머가 들어가면 공격의 날카로운 묻어지고 오히려 공격한 쪽이 옹졸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머는 여유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한 사람 화내면 상대는 내 공격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당한 사람 웃으면서 받아치면 혼란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왜 안 흔들지? 내 말 안 통하나? 공격 효과 사라집니다. 모든 사회적 상황엔 상황 정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이건 내가 너 깔보는 상황이다 라고 정의하려 합니다. 무시당한 사람 웃으면서 받아치면 상황 정의 바뀝니다. 이건 우리가 농담 주고받는 상황이야가 됩니다. 주도권 넘어온 겁니다. 한금숙님이 손이 커서요 라고 인정하는 척한 것 중요합니다. 무시에 대응할 때 무조건 부정하면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국수 안 퍼졌거든요 라고 하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맞아요. 제가 원래 손이 커서요 라고 받아주면 상대 공격 흡수해버리는 효과 있습니다. 흡수되면 힘 잃습니다. 마지막에 언니처럼 입 큰 것보단 낫지 않아요 라고 되받아친 포인트입니다. 직접적인 욕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다 압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다는 뜻. 이런 간접적 되받아침, 공격성 낮아서 싸움 번지지 않으면서 선을 분명히 그어줍니다. 다산 정약용의 말씀, 아래엔 3가지 품격이 있다. 하품은 욕으로 맞서는 것, 중품은 이치로 따지는 것, 상품은 웃음으로 넘기는 것이다. 웃음 속 뜻 담는 자가 가장 높다. 웃으면서 받아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무시당한 순간 화 치밀어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 하지만 그 순간 웃을 수 있다면 상황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금숙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한 것 아닙니다. 서울식당 28년 별의별 손님 상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얻어집니다. 실전 연습법. 과거 무시당했던 상황 하나 떠올리세요. 상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보세요. 그 말에 웃으면서 받아칠 한마디 만들어보세요. 공식 간단합니다. 인정하는 척 살짝 되받아치기. 예를 들면 상대, 당신 참 느리네요 라고 했다면 맞아요. 저 원래 신중한 편이라서요. 덕분에 실수 적죠. 상대, 요즘 젊은 것들 어른 공격 모른다니까 라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좋은 본보기 보여줘야죠. 핵심, 부정하지 않고 받아준 다음 방향 살짝 틀어 돌려주는 것. 이 기술 익숙해지면 어떤 무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종이에 3가지 적어보세요. 과거 들었던 무시하는 말 3가지, 그에 대한 웃으면서 받아치는 대응 3가지. 며칠 동안 머릿속 반복하세요. 다음 비슷한 상황 오면 그 한마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웃으면서 받아치는 사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유머는 여유의 증거, 여유는 힘의 증거. 이제 7번째 깨달음,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 해도 어떤 사람 효과 있고 어떤 사람 효과 없을까요?
앞서 질문 받아치기, 웃으면서 받아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서도 통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분명 배운 대로 했는데 상대 여전히 무시하거나 오히려 더 만만하게 봅니다. 문제는 말이 아닙니다.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69세 장만수님, 은행 후배 모임. 한 달에 한 번 점심 먹고 골프 이야기, 손주 자랑하는 자리. 장만수님은 은행 부지점장까지 올라간 사람. 성실하게 일했고 후배들한테도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후배 한 명이 계속 깔봅니다. 만수 선배 부지점장 마지막이셨죠? 본사에 오셨으면 아쉽네요. 선배 세대는 안정이 중요했으니까. 말투 공손합니다. 선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용 분명한 무시입니다. 장만수님 그럴 때마다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웃고 넘깁니다. 어느 날 결심합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한마디 해야지. 유튜브 본대로 질문으로 받아쳐야지. 다음 모임 후배 또 한마디. 만수 선배 요즘 뭐 하세요? 선배 세대 퇴직하면 할 게 없던데. 장만수님 속으로 준비한 말 떠올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효과 없습니다. 후배 피식 웃더니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 그냥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요. 선배는 다르신가 보죠. 오히려 장만수님이 더 쭈뼛해집니다. 그렇다면 장만수님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같은 상황,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배가 선배 세대 퇴직하면 할 게 없다던데 라고 말했을 때 장만수님 하던 동작 멈춥니다. 천천히 고개 들어 후배 눈 바라봅니다. 2초 정도 침묵합니다. 똑바로 앉은 자세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목소리 낮지만 또렷합니다. 눈 피하지 않습니다. 어깨 펴져 있습니다. 말 똑같습니다. 효과 완전히 다릅니다. 눈 마주치기, 잠시 침묵, 당당한 자세. 이것만으로 같은 말 10배 힘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 말씀.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힘은 몸에서 나온다. 몸 바르지 않으면 말 1000마디 가볍고 몸 바르면 한마디 무겁다. 몸 바른다는 단순히 자세만 뜻 아닙니다. 내면 중심 잡혔다는 뜻입니다. 중심 잡힌 사람 저절로 당당해 보입니다. 중심 흔들리는 사람 당당한 척 해도 티 납니다. 역으로도 작용합니다. 몸 당당하게 하면 마음도 당당해집니다. 무시 대응하기 전 먼저 몸 준비해야 합니다. 눈 어디 둘 것인지, 어깨 어떻게 펼지, 목소리 어떻게 낼 것인지.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 몸의 신호입니다. 목소리 크지 않아도 됩니다. 또렷하게 천천히 끝까지 또박또박. 말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말 담는 그릇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8번째 깨달음. 모든 무시에 반응할 필요 없다. 73세 이정수님 5남매 중 자녀. 어릴 적부터 집안일 몫이었습니다. 오빠들 공부한다 남동생 막내여서 이정수님 늘 뒷바라지 역할. 70년 살아오며 구도 안 바뀝니다. 부모님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장만 전부 이정수님 목. 형제들 모이면 당연하다는 듯 일 시킵니다. 정순아 커피 타와, 정순아 과일 깎아놔. 환갑 넘은 여동생 아직 심부름꾼 취급합니다. 며느리들, 손주들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정수님 속 부글부글 끓지만 평생 그래왔으니 뭐라 어렵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건 큰오빠 며느리. 고모님 그건 모르시죠? 요즘 다 그렇게 안 해요. 고모님 세대는 그랬겠지만 시대 달라졌잖아요. 말끝마다 구시대 사람 취급합니다. 큰오빠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편듭니다. 지난 명절 음식 담는 방식 구식이라 인스타에 올리기 안 좋다고 사람들 앞 대놓고 합니다. 이정수님 이번엔 참지 않겠다고 다짐. 배운 대로 질문 받아쳐야지 연습도 했습니다. 거울 앞 자세 잡고 목소리 톤 맞췄습니다. 그런데 막상 명절 아침 되니 의욕 사라집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에너지 써야 하지? 저 사람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1년에 2-3번 보는 사람, 저 사람 변화시키는 게 의미 있을까? 싸워서 이겨봤자 뭐 달라지나? 큰오빠와 사이만 더 나빠지겠지. 이정수님 결단 내립니다. 이번 명절 마지막, 앞으로 형제 모임 안 나간다.
처음엔 죄책감 들었습니다. 부모님 재산 누가 챙기나? 형제들 뭐라 하면 어떡하나? 며칠 지나니 마음 편해집니다. 70년 참았으면 됐다. 나 힘들게 하는 자리에 굳이 앉아있을 필요 없다. 때론 대응하지 않는 것 최선의 대응입니다. 관계 중요도 변화 가능성 따져보세요. 관계 중요하고 변화 가능성 높으면 맞서기 효과적. 관계 중요하지만 변화 어려우면 회피 현명. 관계 중요하지 않고 변화 불가능하면 떠나기 최적. 이정수님 큰오빠 며느리 어떤 존재? 1년에 2-3번 보는 사람, 깊은 정 없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런 관계 에너지 쓰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인간 하루 감정 에너지 한정돼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쏟으면 중요한 관계 부족해집니다. 어떤 무시는 대응, 어떤 무시는 그냥 둘 기준 필요합니다. 관계 유지 여부 결정할 때 3가지 따져보세요. 이 관계에서 내가 얻는 건 무엇인가? 유지 비용 얼마인가? 대체할 대안이 있는가? 이정수님 경우 형제 모임 얻는 것, 가족 의무감, 어렸을 때 추억, 비용, 무시, 스트레스, 명절 부담, 자존감 하락, 대안, 자녀 시간, 친한 친구 모임, 혼자 평화 시간. 비용이 이익보다 크고 대안이 있으면 관계 놓아도 됩니다. 다산 정약용 말씀, 현명한 자는 싸울 곳 물러날 곳 안다. 모든 싸움 이기려는 자 결국 중요한 싸움 지게 된다. 그렇다면 무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처 방법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무시당해도 담담할까요? 무시하는 말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며칠 잠 못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날 밤 풍 잠듭니까? 재치 차이, 성격 차이 아닙니다. 내면의 기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매주 수요일 구민관 시니어 합창단 연습. 5년째 알토 파트 맡은 2사람 있습니다. 72세 정옥자님, 68세 배순희님. 비슷한 나이, 비슷한 실력인데 평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옥자님 예민한 사람, 배순희님 털털한 사람 통합니다. 얼마 전 지휘자 선생님 알토 파트 지적했습니다. 알토 오늘 많이 흔들리네요. 특히 뒷줄 집중해주세요. 뒷줄 나란히 앉아있던 2사람 둘 다 지적받은 셈입니다. 정옥자님 얼굴 빨개집니다. 연습 끝나자마자 먼저 나가버립니다. 집 와서 남편에게 하소연. 내 창피해서 어떻게 다음 주 나가. 일주일 내내 머리 떠나지 않는다. 배순희님은 달랐습니다. 지휘자 말 듣고 이렇게 대답. 선생님 저희가 더 연습할게요. 연습 끝나 정옥자님께 따로 연습하자 제안. 정옥자님 묻습니다. 순희씨 속상하지 않아요? 배순희님 웃으며 대답. 속상하죠. 근데 선생님 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좀 흔들리긴 했어요. 인정하니까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같은 상황, 같은 말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기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낱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립니다. 내부에서 찾는 사람은 같은 말 들어도 덜 흔들립니다. 정옥자님 자존감 낮은 사람 아닙니다. 그 자존감 외부 평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지적, 전체 부정처럼 느껴진 겁니다. 배순희님 다릅니다. 내 오늘 흔들린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개 구분합니다. 다산 정약용 통찰. 낱말에 흔들리는 자는 자기 안에 기둥 없는 것. 기둥 세운 자 1000명 흔들어도 안 쓰러진다.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 비밀 여기 있습니다. 그들 자기 안에 기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소중히 여기는지 압니다. 누가 뭐래도 근본 안 흔들립니다. 실천법.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나는 충분히 괜찮다. 누가 뭐래도 내같이 내가 정한다. 내 잘하는 것 3가지, 소중히 여기는 것 3가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누군가 무시당할 때마다 종이 떠올리세요. 저 사람 뭐라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내면 기둥입니다. 기둥 세워지면 바람 불어도 안 쓰러집니다. 무시하는 말 내 중심 도달하지 못합니다. 정옥자님, 배순희님 차이 타고난 성격 아닙니다. 자기 안에 기둥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기둥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 이제 9번째 궁극적 대응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시 대응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앞서 질문 받아치기, 웃으면서 되받기, 당당 자세 여러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효과적 기술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 넘어서는 궁극적 방법이 있습니다. 성당 레지오 활동 23년차 69세 문경희님.
매주 금요일 단원들 모여 기도하고 봉사계획 세웁니다. 단원들 사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늘 밝고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어려운 일 먼저 나섭니다. 문경희님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 눈치 많이 보고 누가 뭐라 하면 며칠씩 마음 담아두고 자기 주장 제대로 못하는 사람. 특히 한 단원 오랫동안 무시당했습니다. 그 단원 틈만 나면 문경희님 깎아냅니다. 의견 내면 무시, 봉사 열심히 하면 티낸다고 합니다. 문경희님 속 부글부글했지만 대응 못했습니다. 성당에서 싸울 수 없으니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목숨 건졌지만 반신마비 옵니다. 하루아침 문경희님 삶 바뀝니다. 간병하랴, 생활비 걱정하랴, 정신없는 나날. 그때 깨달음 옵니다.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얼마나 썼나. 저 사람 나 어떻게 보는지, 저 사람 무슨 말 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남편 살아있는 것, 내가 건강한 것,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것 따로 있었습니다. 문경희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단원 말 신경 안 씁니다. 무시하는 말 들어도 그냥 흘려보냅니다. 싸우거나 대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할 일 집중합니다. 남편 간병, 봉사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기한 일 벌어집니다. 문경희님 신경 안 쓰니까 그 단원 무시 점점 줄어듭니다. 무시에 반응 없으니 재미 없어준 겁니다. 문경희님 묵묵히 자기 일 해나가는 모습 보면서 다른 단원들 오히려 문경희님 더 존경하기 시작. 몇 년 지나 상황 완전 역전. 문경희님 무시하던 단원들 사이 고립. 문경희님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 됨. 문경희님 비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나요? 저 사람 나 어떻게 보든 내 갈 길 가면 돼요. 내 길 가는 것, 내 인생 충실히 사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문경희님 깨달은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 따로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내 곁 소중한 사람들 있는 것, 내가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는 것, 이것들 앞에서 누군가 무시는 사소한 일입니다. 물론 무시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 하지만 그 감정 오래 머물 필요 없습니다. 잠깐 느끼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가장 좋은 복수,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정하면 가장 좋은 대응, 행복입니다. 무시하는 사람 이기려 하지 말고 당신 행복 집중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가장 품위 있는 대응입니다. 질문으로 거울 비추기, 웃음으로 검 숨기기, 당당 자세, 내면 기동, 내 삶 집중까지. 하지만 이 모든 기술 뿌리 하나 있습니다. 가슴속 단단한 기동. 외부 화살 빗발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나답게 여기는 확신. 강진 10수년 유배 속 다산 정약용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양 권력, 백성 시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추구하는 바 세상 평가 밖에 있다. 마음 이미 자유롭게 놓았기 때문. 강진 바닷가 작은 초가에서 해진 도포 입고 장터 돌아다닐 때 부유한 상인들 앞에서도 도포 속 위엄 뿜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해도 서운하지 않았다. 자기 알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 마음 갖게 됐습니다. 평생 참아온 만큼 이제 우아하게 당당해지세요. 실천 순서 정리합니다. 1. 선 넘는 말 들으면 숨 고르기 3초. 2. 9가지 기술 중 상황 맞는 것 선택. 3. 내면 확신 한마디 속으로 되뇌기. 내 가치는 누구도 못 건드린다. 어떤 무시 앞에서도 이 순서 밟으세요. 첫 번째 물의 상황 떠올리며 연습 시작하세요. 가족 모임, 동네 모임, 시장 어르신들 사이. 누군가 선을 넘으면 숨 고르기 3초 후 첫 번째 기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한마디만 자연스럽게 나오면 이미 당신 바뀐 겁니다. 다산 정약용 강진에서 상인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참음과 당함 다르다. 참음 선택, 당함 끌려감.
오늘부터 당신 모든 대응 선택입니다. 상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확인 질문. 지금 이 순간 당신 가슴에 어떤 느낌 들까요? 화날 때도 슬플 때도 가장 중요한 사람 곁에 있어야 할 때 누군가 무례하면 잠깐 느끼고 다시 내 길로 돌아오세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실천 첫걸음,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매일 연습하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맞서라는 말 아닙니다. 당신에게 당신 지킬 권리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모든 무시에 반응할 필요 없지만 선을 그어야 할 때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반드시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